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잘못된 투자하면 중간에 손절을 하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 투자도 내가 잘못된 투자하면 바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해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그 불광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3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서 네. 매도하는 게 나은지 네.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가하고 매도가 가격이 차이가 없어서 네. 그냥 전세를 주고 보유하는 것이 괜찮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불광로 40-9번. 40-9번 지구 3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거주도 하셨나요? 네, 학생이 이제 그 대학 진학하면서 거기 거주하다가 이제 졸업하게 되면서 네. 지금 옮길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전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네. 체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매입하신 지 지금 3년 되셨다고요? 네네. 근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2천, 3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매입가가 얼마인데요? 저희는 2억 9천이었는데 지금 3억 1천 이 정도. 그러면 뭐 취득세 빼고 뭐 하면은 거의 오른 게 아니네요. 그죠? 네네. 입지는 지금 W 역세권에 상당히 좋네요. 지금 불광역에 있네요. 그죠? 네, 여기서 1분 예.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로 줘야 될지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그죠? 네네. 예. 그럼 매도해서 이거는 다른 데 투자.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빨리 매도하세요. 예. 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서울 같은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오를 수가 없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전세를 주더라도 가격이 올라줘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잘못된 투자하면 중간에 손절을 하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 투자도 내가 잘못된 투자하면 바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입지적인 여건 좀 짚어드리고요. 네. 좀 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여기 갖고 계신 게 지금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셨죠. 그죠? 네네. 자, 먼저 이제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불광역 W역세권에, 그죠? W역세권에 또 여기 연신내역 쪽에 앞으로 또 이제 GTX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이런 북한산 힐스테이트나 이런 주변의 아파트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예, 주변의 아파트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요 주변 일대 또 이제 재개발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일반 주택가도 많이 좀 밀집이 되어 있죠. 일반 주택가. 그렇죠? 상당히 요쪽 인근에는 또 이제 빌라촌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요런 거 입지적인 여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동일합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서로 간에 대체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형 주택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죠? 소형 주택이잖아요. 예. 큰 주택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요.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직주 근접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아우, 제가 방송을 8년 동안 했는데 직주 근접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방송을 들은 지가 저도 몰랐어요. 이런 방송이 있는지. 아, 그러세요? 네, 자. 거의 한두 달 정도밖에 안 한두 달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 아, 이거 한 3년 전, 이거 매입하시기 전에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이 직주 근접이라는 거,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내가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직주 근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민감도가 틀려요. 자,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은, 낮은 계층들은요.
우리가 이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이 계층들은요. 번잡한 데보다는 우리가 뭐 학군이나 상권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환경을 더 많이 따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남 쪽에 보면은 주거 환경이 좋고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어때요? 한강변 라인이 더 비싸잖아요, 아파트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틀린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불광동 일대가 직주근접이 상당히 좋으면 돼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요? 전형적인 아파트, 일반 주택가죠. 네. 그죠? 일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르냐면 도심 지역이에요. 도심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일대 이런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런데 이 지역은 주변에 일자리, 그러니까 직주근접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지금 불광역 인근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계세요, 그죠? 네. 자, 근데 주변에 보면 여기 또 일반 빌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이쪽에 빌라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차피 빌라들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로 간에 또 대체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어떤 의미냐면 빌라들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 같은 지역은 이런 주택들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는 어때요? 빌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서울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지역은 좀 낮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것들이 서로 가격이 낮아요. 어때요?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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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전세로 가져가시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가격이 못 올랐는데 조금 더 가져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마시고요. 살기도 너무 편리하고 방도 3개, 뭐 욕실 2개, 뭐 예,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안 올랐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주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내가 다른 데 투자했었으면 더 많은 차익을 보려고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빨리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예,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매도하시면 얼마 정도가 나와요? 3억 1,200 정도. 3억 정도요. 3억 정도면 서울 도심의 그 아파트도 투자할 때가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데 그럼 자양동, 현대 5차, 경남 아파트 이런 데는 어떨지?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그냥 이것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실 때는요, 내가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시냐면, 여유 자금이 적으니까 싼 지역으로 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투자 실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유 자금이 적더라도 싼 지역보다는 차라리 대장주 옆에 있는 지역이 훨씬 낫습니다. 대장주. 자, 근데 자양동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앞으로 서울의 부의 축이 지금 이제 반포 쪽이지만 앞으로 서울의 부의 축이 압구정 청담 라인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자양동 같은 지역은 바로 건너편에 압구정 청담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양동으로 가셔야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이거 매도하시고요. 자양동으로 갈아타세요. 예, 고맙습니다.